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수요일 밤이고요. 현재 시간은 11시 54분 지나고 있고 실시간입니다. 자, 저는 부비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바이낸스, 테더 차트 1시간 보고 계십니다. 실시간 가격이 지금 11만 1000, 11만 1000 이네요. 잘 들리죠? 1시간 그러니까 어제 방송도 했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여기까지 봤잖아요. 어제 방송 이후에 조금 더 반등했지만 멀리 못 가고 이 이제 단기 쌍봉, 이게 또 단기 저항이잖아요. 또 거기까지만 올라갔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지금 또 살짝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 들었던 대로 요 안에서 계속 놀고 있고요. 잔파동, 중립추세, 이게 좀 진행이 될 만큼 돼야 방향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제 말대로 그렇게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역시 진도가 크게 진행된 게 없죠. 요게 끝나야 진행이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밖으로 나갈 때 그게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 기준이죠. 나가도 큰 움직임 안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나가기도 전에는 아예 상황이 아직 아니니까 넌 최소 판단 기준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간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깨작깨작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제 분석 드렸던 요 횡보 틀 위쪽이 이제 11만 5천 정도였고, 아래쪽이 이제 11만 보다 살짝 밑이었죠. 11만 9천,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11만 9,500 정도니까요. 지금 11만 1000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상태니까. 위아래 5,000불 정도가 좀 안 되는 좁은 구간이라고 그랬죠. 그 구간에서 지금 중하단에 있습니다. 중하단. 그래서 좀 불안불안한 위치죠. 중하단이니까. 그리고 실시간 지금 또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큰 차트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근데 좀 있으면 목요일로 넘어가고, 주봉 마감은 멀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멀었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주봉은 안 좋게 마감하고, 안 좋게 마감한 그 효과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68, 11만 5268이 정석 저항이라 그랬고, 이거는 일봉이랑도 똑같죠. 그래서 이 5268 돌파 여부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 정확하게 거기 맞고 못 뚫고 밀려 내려온 상황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에 지지 구간이라고 할 만한 자리는 이 자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종가 108,246, 또 내지는 과거 라인 기반으로 하면 이제 109,004, 이 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이제 1시간봉 단기 차트에서 본 아래쪽의 지지 구간도 요 부근이죠. 그래서 어쨌든 작은 차트로 보나 큰 차트로 보나 지지 구간, 또 요 큰 과거 추세선 또 여기 지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10만 9천, 10만 8천 요 부분이 큰 차트로 보나 작은 차트로 보나 단기 지지 구간이다. 거기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이제 그거 이상 빠지는 부분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기준을 얼추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당연히 위쪽 뚫는 거는 11만 5천 대는 확실히 뚫어줘야, 11만 5천 대는 확실히 뚫어줘야 상황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 부분 재확인이죠. 일봉에서 제가 알려줬던 정석 저항, 여기 일봉에 선이 안 갖다 놨나? 갖다 놔야지.
5268. 주봉하고 똑같은 라인 정확하게 맞고 3일 연속 맞고 밀리는 모습 어제 설명드렸고, 오늘 움직임도 또 그거에 맞게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크진 않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봉에서 봤을 때 뚫어야 되는 11만 5,268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아까 주봉에서도 얘기했던 그 지지 구간이라고 9천 8천 여기죠. 근데 일봉에서는 좀 더 가까운 지지 구간 보라고 했던 게 요 대각선이죠. 그래서 이거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여기 만약에 터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가격대가 대충 10만 한 9,700, 80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1만 바로 밑에 정도가 나오고, 이게 좀 더 밀리면은 이제 11만이 나오겠지, 조금씩 올라가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내려간다면 11만 조금 밑에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 거점에서도. 그런 것들 참고해서 시황 판단을 하면 되겠죠. 아, 좀 식었나? 좀 마실게. 맛이 없어. 프로틴 그래놀라 쉐이크. 밥을 안 먹어서 이거 어떻게든 먹으려고 먹는 건데 맛이 없어요. 당이 없나봐. 당이 없는 게 좋지만 어디 보자. 단맛이 좆도 없네. 씨. 당이 조금 있는데 7g 얼마 안 들었구나. 당이 얼마 없어서 맛이 없나봐요. 근데 맛없어도 먹어야지 어떻게. 응? 이거 마시려고 먹나? 잘 안 섞였다. 잠깐만, 이거 잘 안 섞였네. 바닥에 있는 거 잘 안 섞였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아씨, 기운도 없는데 이거 흔들어야 돼. 자, 됐어. 대충 쳐먹어. 에이씨, 처음부터 잘 섞어야 됐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다음은 8시간 봉. 자, 최근 추세에 맞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편하게 과거에 의미 있던 라인들 표시하는데 이거 좀 이제 지우고 최신판에 맞게 또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라인, 실만 실전 때 뭐 많이 써먹었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부분 좀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일로와. 현재 박스 구조를 8시간 봉에서 표시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생긴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요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이고요. 요 안에서는 얼마든지 떨어져도 됩니다. 다만 이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이제 보겠다는 거죠. 8시간 봉의 아래 기준 얼마라고 그랬어요? 9643 가까운 기준이 있었고, 요 대각선도 같이 비싸게 지나가니까 그걸 같이 보라 그랬죠. 그리고 일봉 주봉에서 좀 더 멀리 얘기했던 이제 9,000, 8,000 때는 여기라고 했고요.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8시간 봉 기준으로 위에 뚫어야 되는 라인, 막혀서 떨어졌던 라인은 5,632.
그랬습니다. 일본 주봉 기준은 5,268이었죠. 다 외우시고 외울 게 아니라 표시를 해놔. 표시해놓으라고 다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중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여기 꼭대기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약세 추세잖아. 1박 2일 동안 지금 약세 추세이기 때문에 알트들 입장에서도 조금 아프기도 하고 좀 재미없는 느낌의 장세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과 동기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좋을 때는 또 좋아집니다. 여기서 알트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따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해서 또 이렇게 올라오거나 하면 또 알트들 좀 올라올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뚫고 좀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더 강하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알트들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비트코인만 잘 보면 돼.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어떤 이런 디테일한 규정도 4시간봉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좀 많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좀 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 4시간봉 이하에서는 그래도 4시간봉 정도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4시간봉 이렇게 봅시다. 아랫라인은 8시간봉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고, 윗라인은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792 기준으로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나가리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도 설명드렸죠. 중립 추세이기 때문에 나가리가 많이 난다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 감안해서 또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시간봉 이하에서는 또 어쨌든 변동이 이제 이렇게 횡보 좀 하다가 변동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변동이 반드시 나올 거란 말이야. 변동 나오기 전에 이게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로 뭐 V자 반등이고 옌병이고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끝나야 나오는데 어쨌든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어쨌든 타점을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조만간 변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적으로도 보지만 이렇게도 한번 선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인도 타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몰라요. 하지만 이제 그물을 한번 쳐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점에 도움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옆으로 더 갈 거라면은 이런 대각선 라인 무시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냥 무시하는 거잖아. 그죠? 대각선 잘 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하다가 대각선 하다가 뚫으면서 빵 나가거나, 그죠? 아니면 정확히 맞고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각선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옆으로 계속 간다는 거는 그냥 쌩 까는 거죠. 그죠? 옆으로 갈 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옆으로 가고 있잖아. 옆으로 간 추세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쌩 깔 가능성이 있지만, 쌩 까는 거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반영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움직임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봐야 한다고. 봐야. 하여튼 이런저런 준비를 다양하게 해놓은 놈이 돈을 버는 거야. 준비성이 좋아야 돼 항상. 그게 돈 버는 비결입니다. 아시겠죠? 단순하게 뭐 하나의 뭐 진리 무슨 뭐 쪽집게 한 뭐 신의 한 수 뭐 그런 거 없나요? 없어요.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해서 버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초보들은 모르니까. 그죠? 무슨 뭐 쪽집게 같은 방식 뭐 단 하나의 뭐 정답이 있고 뭐 그런 건 줄 아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빨리 알아야 됩니다. 빨리. 제발 좀. 똑같은 얘기 저는 9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확률 높고 안정적인 관점 하려면은 이런 거 안 하고 안 해도 돼. 조금 더 뭐 수평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잖아. 대각선 이거 만약 올라가는 잡으려고 한다면은
좀 큰 정석대각선이나 그죠? 아니면 좀 큰 저항선, 좀 이런 큰 저항선 뚫은 것까지 확인하려면 한참 위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여기는 빠르잖아. 그래서 이제 장점이 뭐야? 이게 맞으면 얘네보다 훨씬 타점을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그만큼 맞을 확률은 떨어져요. 원래 그래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건 장단점이 있고, 그죠? 한쪽으로 강하게 장점을 가져가면 다른 쪽에 비고 그런 겁니다. 그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음양의 진리에 대해서 여기 똑같이 다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맨날 제가 하는 얘기 아니야, 그죠? 인문학적인 얘기,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이런 부분도 이해가 잘 된다. 하는 얘기를 똑같이 계속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타점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난이도는 높아지고 틀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천천히 하면 할수록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대신 뭡니까? 수익이 줄어들고 그죠? 예, 그 사이에서 적당히 실력과 상황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적당히 줄타기를 하면서 이렇게 밸런스 짜 하는 게 그게 실력인 거죠. 또 그게 경험이 필요한 거고 그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이런 짓들을 왜 하는 거예요? 정확한 정답과 정확한 쪽집게가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되면 그게 궁예지 사람이냐? 그죠? 된다고 하는 새끼들 다 사기꾼들이고 사기꾼 같은 새끼들 말을 들으니까 계좌들이 십창이 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확률 개념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전략적인 줄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1시간 봉으로 넘어가면 더 초단기 상황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우리가 계속 인지하고 보고 있고 지금 당장 어쨌든 1시간 봉 정도에서는 요 하락 추세 지금 뭐 7시간째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시간 봉 15분 봉 정도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거 해가지고 단타 롱각 나온다 그랬잖아. 나왔잖아. 뭐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 딱 여기 저항이고 딱 여기까지만 올라오잖아요. 그죠? 먹고 빠지면 될 거 아니야. 대놓고 저항 나와 있고 그죠? 여기 지지고 어제 얘기한 롱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맞고 또 이제 숏이 나오고 있고 거기 때문에 반대로 또 요거 뚫고 여기 지지 받고 이렇게 하면서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좁게 나올 수도 있고 요거는 여기 뚫으면서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부터 이제 완전 이게 끝나가지고 이제 상승 시작해가지고 존나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여튼 준비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놓는 사람 많이 먹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맨날 지겹도록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그 부지런해야 된다. 매사에 게으른 새끼들은 코인판에서도 돈을 못 벌어요.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평소에 게을렀다. 여기서라도 부지런해져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도미넌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미넌스도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계속 반대 성향 움직임에 대한 변동이 필요하다고 했죠.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늘도 역시 데칼코마니 반대 방향입니다. 그죠? 짝짝짝짝짝짝짝짝 어제 얘기한 거에서 달라진 게 1도 없어요. 똑같이 애매하게 행보하고 있고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최근 하락 이후 보여주고 있는 하락 이후 벌써 6일차예요. 6일차 들어가요 이제. 일주일이 다 되고 있는 동안에 국면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벌써 일주일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곧 변동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정감을 가지고 또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누가 봐도 거의 뭐 그죠? 예.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데칼코마니,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거의 뭐 대꾸법이죠. 대꾸법 알아? 구조가 거의 대꾸를 이루는.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잘 익혀두면 이 상태가 깨지는 것도 눈에 잘 보이겠죠.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상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뭐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변화니까. 변화를 체크하는 게 곧 돈이기 때문에. 그죠? 예. 변화를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상을 알아야죠.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뭐가 변했네 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재미없어도 이미 지나간 차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관심이 여러분들 많은 거 알겠지만, 초보분들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흘러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 대부분 지겨워하시죠? 아 됐고 씨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얘기하라고, 지나간 얘기 하면 뭐래 하는 초보들이 많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고, 제가 알려주는 거 공부하시고, 제가 중요하다 하는 거 위주로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익혀 두시면 변화가 잘 보일 거다. 그 변화가 중요하다. 그 변화가 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모니터링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최고라 그랬습니다. 같이, 그것도 세게 올라가면 더 좋겠죠. 같이 세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움직이고 움직임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같이 뻥뻥 올라간다. 요게 어떤 찐반등의 신호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잘 익혀두시고 보시면 되겠죠. 아 쉐이크가 이거 바닥에 떡 져가지고 저거 어떻게 먹어? 아 흔들어도 안 되고 이거. 물을 좀 부어볼까? 그럼 맛이 더 없어지겠지. 개맛 없네. 자 어쨌든 간에 쉐이크는 좆됐고요. 여러분들이 계좌는 좆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장 차트로 가볼게요. 미장 차트는 어저께 뭐 파월 연설 뭐 한다고 또 새벽까지 보셨죠? 아, 그래서 뭐 큰 영향 없을 거라 그랬죠. 큰 영향 없어. 비트코인은 아무 영향이 없죠. 비트코인은 아무 영향. 근데 미장에는 조금 좋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미장에는 조금 좋은 영향이 있어서 고점 갱신이 또 나왔어요. 고점 갱신이 또 나왔습니다. 미장은 진짜 불패야 불패 지금. 그래서 어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 뭐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섞어서 했어요.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찾아보셨겠지만 안 좋은 얘기는 뭐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다. 그게 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다 하면서 트럼프 깠죠. 당당하게.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고용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좀 커졌다. 그래서 이거 잘 관리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해야 될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경제침체 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게 안 좋은 얘기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좋은 쪽의 얘기고, 그래서 섞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시장 반응은 일단은 그러면 금리 인하 2번 정도 더 하겠구나 올해 안에. FMC 2번 남았죠?
그 두 번에 한 번씩 또 금리 인하 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폭 좋게 생각했는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뉴스 애들은 또 굉장히 멍청하기 때문에 굉장히 멍청합니다. 개멍청해요. 그래서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 지금 오늘 오후부터 좀 올라온 거고, 어제 새벽에 파월 저기 하고 나서 직후 상황은 좀 내려온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네. 좀 내려온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끼워 맞추기. 뉴스 새끼들 항상 끼워 맞춰. 그래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좀 좋은 쪽으로 판단이 될 수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는 이제 다우 지수가 받았고,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기술주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과 S&P 500은 떨어졌다라고 개소리를 했죠. 몇 시간 뒤에 바로 올랐는데, 이건 멍청한 얘기야. 뉴스 보고 하지 말라고. 그냥 존나게 한심해요. 그래서 그냥 다 개소리입니다. 그냥 허접하게 단계적으로 그냥 끼워 맞추고, 제가 봤을 때 그냥 다 개소리예요. 걔네들도 개소리인 거 알 거예요. 근데 뉴스 해야 되잖아. 데일리 뉴스 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하는 것 뿐이고, 걔네들도 좋은 대학 나오고 했으면 개소리인 거 알면서 하는 건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굵직한 나스닥 S&P 지수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뭐 파월 뭐 때문에 좀 떨어졌다, 뭐 트럼프가 한마디에서 뭐 했다, 애초에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매일매일 경제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멍청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멍청한 애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멍청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미장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하고 다르다 를 확인할 수 있죠. 비슷하게 갔어요, 그쵸? 요 하락 이후에 애매하게 횡보했던 거까지는 비슷했어요. 맨 밑에가 비트코인 아니야? 이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네. 여기 같이 떨어지고, 그죠? 같이 애매하게 횡보하고, 좀 올라왔다가 좀 그게 했다가, 그죠? 네. 여기 15일, 여기가 오늘인데, 비슷하게 갔다가 비트코인은 조금 올라다가 다시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거 밖으로 살짝 나갔죠. 많이 뭐 엄청 세게 나간 건 아니지만 이거 밖으로 살짝 나가, 조금 달라요. 조금 많이 다른 건 아닌데 조금 달라. 그래도 이제 최근 횡보했던 틀 밖으로 살짝 나간 게 이제 미장 차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떨어진 거잖아. 여기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안 왔어요, 둘 다. 그러니까 여기 횡보하던 틀을 나갔다는 거고. 그래서 뭐 이것도 어마어마한 차이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쭉쭉쭉쭉쭉 뻗기 시작하면 비트는 못 가는데 얘네 가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직 뭐 신고가 갱신이 나온 게 아니니까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도 모니터링 하면서 좀 낌새가 살짝 있으니까 이제 보는 거죠. 미장하고 비트코인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또 보는 거고, 살짝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아직 뭔가 기준치 이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아직 큰 판단은 보류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장 관련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현재 큰 거 없고요. 뭐 파월 연설이고 뭐고 자시고 큰 거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뭡니까? CPI 발표. CPI 발표가 언제죠? CPI 발표가 이제 연기 됐나요? 디폴트 때문에 연기됐나요? 10월 24일로 연기됐네요. 그죠? 네. 원래 CPI 발표는 항상 둘째 주에 하죠. 국룰입니다. 그래서 이제 10 며칠, 12일, 뭐 13일, 15일, 11일 뭐 이 정도에 매달 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봤으니까 알잖아. 네. 이렇게 하는데 요번 CPI 발표는 10월 24일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디폴트 미국 디폴트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표 발표 이런 것들도 다 미뤄져 가지고 그죠? 그래서 CPI 발표도 미뤄져 가지고 10월 24일이래요. 그러면은 10월 24일이면은 이게 또 저기랑 또 비슷해집니다. FMC랑 또 비슷해져요. FMC 날짜가 언제죠? FMC 날짜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 그래서 이제 24일 날 CPI 하고 바로 다음 주에 또 FMC 발표 하는 상황이 연달아서 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 FMC 때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건 또 날짜 가까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PI도 연기됐기 때문에 근데 뭐 당장 중요한 건 없어요. 매크로 중에 당장 그 중요한 거는 없고 24일이면 일주일 이상 더 넘어가야 되잖아. 한 주 정도는 좀 편하게 비트코인 차트 위주로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중요해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언제 튈 거냐, 어디로 튈 거냐, 그 부분 잘 지켜보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 요거에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 강의와 잔소리와 욕설을 섞어서 브리핑을 데일리 브리핑을 해드렸고 짧고 굵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제 녹화를 끊고 바로 이후로 넘어가서 알트 얘기도 하고 여러분들 질문 답변도 받고 소통하는 다시 한번 또 저 폭넓게 얘기하는 시간으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잘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지금 꼭 좀 눌러주시고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 공개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들 공지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부비페 트레이딩 대회 매달 비트겟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제휴 관계죠 저랑 그래가지고 상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들 상금 받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구독자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상금까지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는 매달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지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하단 더보기란이나 뭐 이런데 또 방송 채팅 실시간 채팅창 또 텔레그램 방 여기저기 공지 링크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고요. 녹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